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2020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한 해를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머님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올 한 해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죠. 예상을 못하고 계셨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올해 딸이 8살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좀 설레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교육의 길로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었죠. 네. 정말 예상치도 못했기도 했겠지만 또 어머니 말씀처럼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학교를 보내는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이제 성장을 해서 드디어 학교 가서 뭔가를 배우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을 건데 네. 다시 또 그 유치원 어린이집 시절처럼 집에서 아이를 네. 보육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다시 돌아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랑 오늘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가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궁금하지만 또 이런 시대에 맞서서 어머님께서 아이를 어떻게 집에서 케어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1학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학기에서 끝나지 않고 2학기까지 1년을 통으로 그냥 초등학교 네. 1학년을 통으로 그냥 정말로 집에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머니께서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1학기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 해요. 네. 1학기 초반부터 3월부터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셨는지 편안하게 좀 이야기 이렇게 들어볼까 해요. 네. 저희 애는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유치원생이었고, 이제 제가 한글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갈 때 한글은 좀 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조금 꾸준하게 한글 공부를 조금 했었고요.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어느 정도 학교에서 교육을 맡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1월, 2월 이때는 그냥 집에서 그냥 아이를 보육하는 정도로 이제 한글 조금 하면서 데리고 있었고, 3월이 돼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식도 못하고 못 가고 이렇게 되니까 3월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이랑 함께 이제 24시간을 이제 함께 지내게 됐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뭘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아이를 아침을 먹이고 점심을 먹이고 이제 그런 약간 보육을 이제 유치원 때도 솔직히 제가 보육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가 네, 이제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가니까 유치원을 가면 이제 하원을 4시에 이제 점심 먹고 하게 되고 하면 이제 그때까지 저는 제 할 일을 하거나 뭐 청소를 하고 네, 좀 쉬기도 하고 집안일을 좀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이가 집에 있는 하루 종일?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저도 겪어본 지 네. 없어서 이제 일단은 그거 위주로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고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네, 걸렸군요. 그러니까 애랑 24시간 있는 거 그거 적응하는 게 네. 이제 조금 힘드셨겠어요.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이제 못 하고 이렇게 3월, 4월 가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시간만 가고 2학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조급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때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됐을 때죠?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월쯤부터 온라인 수업을 조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온라인 수업이 이제 EBS에서 네. 시간을 정해서 뭐 아침에는 1교시는 뭐 언어, 뭐 국어 뭐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아이가 그래도 학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셨나요? 학교 가는 느낌은 없었고 집에 있으니까. 네, 없었고 처음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이제 그 미디어 앞에 앉혀놓고 애를 앉혀놓고 이걸 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1학년이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그걸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학년이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책을 이제 제가
다 찾아서 주고 페이지 펼쳐주고 이제 네네. 처음에는 제가 옆에 붙어서 매니저 역할을 네, 하시네요. 몇 페이지다, 몇 페이지다 하면서 이렇게 좀 했었죠. 아, 그래서 진도가 좀 나가던가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던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3월부터 어쨌든가 뭐 5월, 6월까지는 주기적으로 했잖아요. 네네. 수업을. 그래서 진도는 좀 나가던가요? 네네. 그 학교에서 배부한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 음. 교과서에 맞게 이제 진도는 나가더라고요. 진도는 나가는데 이제 뭐 제가 할 수 없는 내용들 뭐 국어나 뭐 이렇게 그 계절별로 했던 학습하는 내용이 있었고 뭐 우리 학교가 좋아요 뭐 약간 이런 책이 또 따로 있어서 네네. 학교 생활에 대한 뭐 그런 것도 글로 배웠구나. 학교 생활에 대한 네, 내용을. 책으로. 책으로. 네, 책으로 배우고 안전한 생활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것도 책으로 안전한 생활을 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배우기보다는 네네. 네네 그냥 영상 보고 그쵸? 영상 보고 영상 책으로. 보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학교를 가지 않았잖아요, 아이가. 네네. 그러면 아침엔 오전에는 EBS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인가요? 바로? 아니요. 그게 이제 학년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1학년은 1교시가 시작되고 30분 정도 수업을 해요. 하고 30분은 또 쉬고 다시 또 30분 동안 또 2교시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쉬는 시간 그 잠깐에 이제 아침밥을 먹이고 2교시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지역별로 학교별로 좀 다른데 EBS 자체는 2교시에 끝났어요. 근데 3교시, 4교시라는 게 또 있어서 학교에서 따로 내주는 숙제 같은 게 있어요. 꾸러미 활동이라고 네. 그 숙제를 해서 그걸 다 모아놔야 돼요. 나중에 등교할 때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그런 약간 숙제 같은 작업을 조금 했었죠. 아, 그러면은 1, 2교시는 온라인으로 듣고 3, 4교시는 숙제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1학기 동안에 점점 뒤로 갈수록 좀 온라인 수업이 좀 그래도 갖춰져 있는 느낌은 좀 드셨어요? 시간이 조금 네. 진행돼서 끝날 때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게 그냥 학교의 학습이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이 됐고 그냥 좀 장소만 바뀌었다라고 하고 교과서 진도는 나가니까 좀 괜찮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월부터인가 이제 학교를 주 조금씩 1회 갔죠. 예, 네. 그 정도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 1회 가는데 주 1회 학교를 가도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게 또 지역별로 학교별로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갔는데 집에 와서도 또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보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한동안 집에 있을 거니까 숙제를 왕창 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날에 있는 해야 될 거를 집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너무 오래 아이를 데리고 예, 있을 수가 학교에서. 없으니까 그냥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전달을 하고 나머지는 네. 집에서 그럼 숙제. 결국은 엄마 아직 어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엄마랑 둘이서 이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네, 그 꾸러미 꾸러미 같은. 활동을 좀 완성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아이는 어땠나요? 아이는 학교 가고 이러는 거. 학교를 가는 걸 조금 좋아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고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좋아는 했는데 저희 아이가 매주 한 번씩밖에 안 가다 보니까 가기 전날이나 가는 날에는 좀 이렇게 귀찮은지 학교 아침에 가기가 일어나기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가서는 너무 즐겁지만 그게 이제 일찍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준비하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맞아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죠. 매일 그냥 네. 사실 그거는 익숙해지지가 않잖아요. 초등학교 내내도 네. 익숙해지지 않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학기가 그래도 좀 어머님 보시기에는 코로나 시기였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좀 지나간 것 같은가요? 어머님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냥 어머님의 판단으로는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1학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적응하느라고. 저도 못 나가고 애를 이제 24시간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활동을 못 하고 지인들과 만나는 것도 힘들고 애 밥 해먹고 치우는 게 그렇죠. 또 일인데 일이죠. 이제 교육까지 해야 이제 되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걔를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가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나 했는데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았고
시작됐죠. 2학기가 시작됐죠. 끝나지 예, 않고 이렇게 방학이 돼서 방학이 되고. 또 2학기를 했는데 근데 또 여름에는 코로나 환자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다른 식으로 논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학교를 이제 조금 더 출석 일수를 늘려가지고 네. 그런 설문조사도 좀 했었고 그래서 네, 2학기 때는 조금 학교를 더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은 1학기 때와는 좀 다르게 2학기 때는 그래도 1학년 생활을 좀 아이가 좀 했다. 네, 조금 했죠. 조금 했죠. 조금 했죠. 최근에 또 다시 그렇죠. 못했죠. 한 네. 12월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주일회로 또 바뀌었는데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냥 이제 체험학습 못 보내고 있죠. 신청서 네. 써서 다시. 그럼 어머님 보시기에 1학기하고 2학기를 어쨌든 이제 다 보냈잖아요. 네. 이제 3월이 되면은 2학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년을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좀 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좋았던 점은 이제 아이를 이제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침부터 이제 보통은 아침에 가서 애들이 뭐 점심 먹고 돌아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연도는 이제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게 애를 이제 계속 데리고 있으니까. 데리고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나중에 아이와의 그 유대관계 같은 거나 약간 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애착관계? 네, 그런 게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았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네, 또 저희 딸이 외동이라 둘이 그냥 서로 막 의지하면서 네, 전쟁 나는 듯이. 네, 그렇게 둘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다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어. 이제 딸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좋아졌다. 친밀해지고 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좋았다. 그리고 좀 안 좋았던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형편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검색하고 찾고 교재 사서 애 앉혀서 문제 푸는 게 이제 제가 선생님 역할까지 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부모님한테 맡기는 엄마들은 그런 교육을 조금 못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우려스러움이 조금 저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좀 부모 교육을 미리 했더라면 좋았을까요? 뭐 온라인으로라도 네네.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될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이거를 눌러서 참고하세요라든지 뭐 그런 내용. 그런 안내 같은 거는 중간중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않았어요? 그냥 약간 좀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해야 된다. 네, 좀 알아서 했던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이 뭐 가져오라 그러면 빨리 아이가 뭔가 가져올 수 있게끔 옆에서 매니저처럼 갖다 이렇게 대주고 네. 이렇게 순간순간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교육에서도 전혀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예상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부모님이든 아이한테 바로 학습하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고 그냥 순간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양만큼 그냥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1년이 그냥 지났죠.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들마다 이제 자기 주관이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뭘 공부시켜야겠다라는 게 엄마들마다 조금 다 아마 다르다고 요즘에 좀 생각이 갭이 좀 크죠? 네, 좀 듣다 보면 갭이 큰 것 같아요. 어떤 엄마는 막 국영수, 뭐 선행, 뭐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엄마가 있는 반면 아니다. 빨리 해봤자 소용없다. 천천히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그냥 지금 주어진 것만 시키면서 그냥 보내자라는 엄마들도 있고. 네, 그쵸. 그래서 아마 그 막 선행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되게 공부 그 학습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년이 되게 조바심 나는. 네. 또 그런 잘 아시는 엄마들 분들께서는 또 알아서도 워낙 학교 가든 안 가든 잘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몰라서 조금 뭐 우왕좌왕했었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죠. 교육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걱정이 되셨겠어요. 네, 1학년이고 이제 애들이 가서 엉덩이에 힘을 길러야 된다고 습관, 자세도 중요한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력 같은 것도 좀 향상도 좀 기대했었는데 제가 집에서 애를 보다 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좀 20분 이상 앉아서 음. 공부를 가르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직 어리기도 네. 하고 또 그런 경험도 없고 또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친구들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모입해서 하고 좀 달려드는 경쟁심도 있을 수 네네네.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요. 집에서 자기 혼자 있으니까 친구 같은 엄마가 뭐라고 한들 네. 한쪽 귀로 듣고 그쵸. 한쪽 귀로 좀 네. 나가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또 다르고 엄마 그렇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친구들 살짝 보면은 친구들도 다 보고 있으면 나도 좀 봐야 되겠다 나도 좀 발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엄마랑 뭐 이런 거죠 뭐 학교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 학생이 전교 1등하는 그런 똑같은 상황. 보면 뭐 유치원도 그렇고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이제 뭐 면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전화로 면담을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보시고는 아이가 뭐 야무지다, 애가 말을 잘 듣고 뭐 모범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의 모습은 사실 좀 우려스러울 부분보다 아마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서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이제 저한테는 항상 부족한 딸인데 이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 규제를 받고 해야 애가 그렇죠. 그렇게 배우고 네, 사회성을 익히는 네. 거죠. 그게 좀 그렇네요. 안타까워. 사실. 네.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기는 조금 힘들죠. 힘들어 네. 보였나요? 힘들고 아이들이 30명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우 관계도 새로운 친구도 못 사귀고 못 사귀니까. 네. 그럼 어머니 보시기에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 이런 비슷한 시기가 또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코로나 시기가 또 왔다. 이번에 다른 바이러스로 왔다. 또 제가 교육을 담당해서 저학년이니까 제가 가능은 한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학원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리게 되지 않을까. 사교육의 힘을 네. 좀 빌릴 수밖에 없다. 엄마들이 다 학교는 안 보내도 학원은 또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사교육에 대해서 이제 돈을 더 많이. 그러면 이런 온라인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네. 그 좀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은 저학년까지다. 네. 고학년부터는 조금 다소 수학 같은 내용도 이제 어려워지고 또 그 자기가 배웠던 방법이 맞는지도 확신이 안 들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요즘 스타일로 배우려면은 또 그래도 근데 학원에서도 만약에 온라인 수업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니까 학원도 온라인 이제 규모가 조금 되는 학원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효과는 이제 좀 떨어질 거는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목 하나라도 학원을 보내면 그게 조금 마음이 편하고 제가 좀 편하고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빠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엄마로서는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학교를 만약에 보낸다. 학교를 간다. 매일매일 간다. 네. 그래도 그러면 사교육은 그러면 좀 안 보내도 될까요? 학교를 매일매일 가면? 그래도 보내야 되겠죠. 불안해서 이제 그런 이제 또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또 학교에서 잘 안 되니까 영어 보내야 될 것 같고 이제 수학이 또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또 보내야 될 것 같고 수학도 이제 보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도 사교육비는 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많아지니까 엄마들이 이 학원 저 학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과목도 일단은 조금 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집에서 놀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서로에게 자유시간을 그 시간도 또 돈이고 하니까 그 시간에 되게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쓴다. 그렇죠.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또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것도 없다. 학원을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아이한테도 이제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초반에는 저도 사실 영어 학원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학원 같은 거는 솔직히 조금 단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외?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더 교육비가 조금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그 단지 내에서 하는 과외처럼 교습소라고 부르는데 그 한 3-4명? 뭐 한 4-5명끼리 하는 건 아무래도 단가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 안 시키기도 못하고
또래끼리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그런 시간밖에 없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이제는 아이가 이제 2학년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태가 2학년도 똑같다. 제발 2학년 때는 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이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번 연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나아지지 않을까. 않을까. 학교 가는 그 시간이 조금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사교육에 대한 그런 기대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사교육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공교육에 대한 기대가 조금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예요? 사교육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의존하게 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는. 그리고 공교육에서 좀 어떻게 해주면 좀 부모님들도 공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에 좀 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사실 공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는 게 그냥 일단은 학교를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한 번은 이제 2학기 때 딸이 일주일에 4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학교를. 네네네. 근데 이제 좀 비록 점심만 먹고 돌아왔었어요. 이제 방과후 활동 같은 건 없고 점심만 먹고 왔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학교에서 굉장히 좀 숙제 같은 것도 많이 없었어요. 네 번을 가니까. 네. 그리고 저학년이다 보니까 뭐 만들기라든지 미술 활동 같은 걸 학교에서 하고 왔는데 하니까. 집에 있으면 그걸 이제 엄마들이 그걸 보면서 또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학교에서만 끝내고 와도 엄마는 조금 편하더라고요. 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양을 충분히 그냥 해서 보내주는 네. 것만으로도 엄마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봐요. 저학년은 숙제가 엄마 숙제더라고요. 아. 제가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아직은 손도 약간 무슨 꼬물거리고 뜻인지 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 막.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이제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튀어나가가지고 뭐가 모르는데 이러면서 네 그렇게 되죠. 아, 1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 네. 올 한 해는 좀 유치원 선생님이었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죠. 모든 엄마들이 다 아마 겪으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저만 나아질 힘들어요. 것이고 네. 또 1년 동안 시행착오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 네. 나중에는 조금 더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아이가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장이 또 마련이 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저학년인데 중 수업이 이제 고학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중 수업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학습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안부 인사 정도 하고 그런데 간단한 퀴즈 정도? 네, 그냥 뭐 했는지 정도 이제 안부 인사하는데 이제 한 반에 이제 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으려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관전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차례 돌아오면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줌을 좀 하고 있죠. 어머니 얘기 듣다 보니까 어쨌든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겠네요. 온라인으로는 저학년 친구들은 네. 온라인으로는 그냥 엄마의 짐이 될 뿐이지 아이한테 교육이 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줌도 사실 엄마들이 접속을 해줘야 돼요. 하고 입장을 해줘야 되고 엄마들이 다 해야 되네. 네, 그 음소거라든지 비디오 켜는 그렇죠. 것도 엄마가 다 해야 되고 애가 이렇게 클릭하기도 못하죠. 선생님도 그거를 케어하기도 어렵고 지도하기도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미디어 기기에 따라서 화면 그 나타나는 게 좀 달라서 핸드폰으로 보는 화면이랑 노트북이랑 보는 화면이 달라서 그것도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 얼굴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가. 애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 혼자 하는 것 같고 네, 어차피 네. 애들이랑 아니 그러면은 그 EBS에서 하는 그 온라인 수업이 있고 선생님이 하는 줌 수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시당초 그냥 TV로 그냥 EBS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출석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EBS에서 하는 걸로 쭉 보고 모든 전 교생이 모든 그 지역의 학생들이 똑같은 숙제를 받아서 똑같이 하고 그냥 그거랑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이제 각 지역별로 선생님이 줌을 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저학년인데 이 줌이 사실 그냥
선생님 얼굴과 음. 친구들 얼굴 보면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온라인 학습에서 이게 모든 게 끝나면 좋겠는데 또 어떤 엄마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사태에 공교육이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뭐라도. 노력이라도 이제 해보려고 음. 줌을 해서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학년한테는 조금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아예 EBS에서 하는 김에 네. 아침부터 그냥 그 순서를 그냥 EBS에서 그냥 다 밟아서 모든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똑같은 과제를 받고 네. 똑같은 지침을 받고 똑같은 지도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어머님들이 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는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좀 정보 공유도 충분히 가능하고 얘기하기도 좀 수월하고 근데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 엄마랑 통화를 해봤자 뭐 서로 상황이 다른데 뭐 얘기할 네.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예 그냥 어떤 공기관의 방송국에서 하나 그냥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배워야 될 걸 충분히 그냥 확 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또 하는 일이 네. 없어지기도 할 테니까. 근데 고학년은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아이가 무슨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네, 못하죠. 집중도 지금 힘들고 뭐 학교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한테 신뢰가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선생님의 지도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을 어머니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공교육에 대해서 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학교를 제일 뭐 많이 나가는 게 좋지만 이제 부모님마다 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학교를 더 보내고 싶은 부모님도 있을 거고 코로나 시대 때문에 나는 불안해서 학교를 더 못 보내겠다. 약간 이거 정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뭐 기준을 좀 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제 생각에는 학교 공부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론은 네. 왜냐하면 이제 여지껏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죠. 네. 학교에서 교육을 이제 공교육을 해주는 거고 네. 이제 그 돌아오면 이제 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하는데 이거 이제 아이에 대한 교육이 이제 엄마에게 완전히 조금 넘어가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아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 날에는 그 숙제 같은 건 조금 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좀 학교에서 조금 끝내고 왔었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 집에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일주일 내내 또 엄마가 또 그걸 잡고 있어야 되니까. 네. 특히 뭐 문제 같은 거 풀어 주는 거는 좀 쉬운데 뭘 만들어라 재료를 주면서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다 또 사야 되고. 저도 막 읽어보고 네. 같이 필요한 만들고 거.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집이 미술학원도 됐다가 음악학원도 됐다가 그렇죠. 수학학원도 됐다가 네, 음악학원도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안 했어요. 음악은.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런 다양한 교양 과목에 대한 교양을 좀 이렇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거를 집에서 엄마가 오늘은 음악학원, 오늘은 미술학원, 오늘은 수학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음악이라는 게 이제 그 음악 시간이면 학교에서 뭐 그렇죠. 동요 같은 걸 배우면서 다 같이 뭐 율동도 부르고 하고 부르고 하는데 그걸 네. 이제 유튜브 URL을 주면서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건 어른도 좀 하기가 그거를 귀찮은 URL을 제가 뭐 클릭을 하던지 쓰던지 다시 해서 접속을 해서 아이한테 이거 봐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만 영상을 보는 하는 게 거니까 되니까 혼자 노는 게 돼버리네요. 네, 이게 그렇게 음악 시간처럼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네, 그냥 미디어 노출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 그러네요, 진짜. 그냥 큰 TV에 한쪽에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있고 여기 옆에 접속한 친구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율동 같이 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하면 그래도 좀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자기가 URL을 엄마가 쳐서 집어넣어서 그걸 보면서 자 이거 노래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러면 아이가
제가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노래 네, 부르진 않거든요. 않거든요. 그냥 그냥 보죠. 보기만 그냥 하죠. 시청하기만 하죠. 그렇죠. 그걸 네. 뭐 같이 뭐 따라하기도 그렇고 네.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기도 좀 그럴 것이고 정말 열정적인 엄마들은 같이 동요를 부르거나 부르고 하시겠지만 하시겠-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죠. 성인도 좀 그 두 개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TV로 여러 사람 같이 보면서 뭐 제스처를 같이 하는 게 내 영상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TV에서는. 네. 근데 그런 거랑 내가 그냥 유튜브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보면서 네. 시청하는 거는 네. 좀 큰 차이가 있네요. 좀 약간 좀 더 나아져서 이제 어머님은 이제 2학년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제 1학년은 다 끝났지만 조금 더 이런 시스템이 괜찮아져서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기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랑 오늘 좀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영상이 쭉 스쳐가듯이 어머님 1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좀 쭉 뭔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 네. 나는 할 말 있어.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